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돈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진단 결과가 은폐의 일환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성명에서 그가 17일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글리슨 점수 9점에 해당하는 공격적인 형태의 암으로 이미 뼈로 전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소수의 의학 전문가들은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이처럼 늦은 시기에 진단을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은 50세 이상 남성에게 권장되는 정기 혈액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단을 지금 받았다면 이는 의료 과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교통국은 트랜짓 노조와 잠정 합의에 도달해 파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요일에 시작된 이번 파업은 40여 년 만에 뉴저지 교통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파업으로 평소 뉴저지 트랜짓을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당부됐었습니다. 노조는 당초 오늘부터 정기 열차 운행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잠시 후 내일 오전 12시 1분에 운행을 재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교통국은 성명을 통해 정상 운행을 재개하기 전 시설 점검과 준비에 약 24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행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은 예산 문제를 크게 일으키거나 요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도 기관사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경영진에게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뉴욕시 보건국의 식당 위생검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뉴욕시 5개 보로의 한 식당으로 등록된 업소는 모두 420곳으로 이 가운데 A등급 판정을 받은 식당은 298곳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3년 전인 2022년 5월에 기록됐던 전체 한 식당의 A등급 비율 80%보다 9%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에 비해 B등급을 취득한 한식당 비율은 7.4%로 3년 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낙제 점수인 C등급이나 재심사가 필요한 보류 등급을 받은 한식당 수는 38곳으로 18곳이었던 3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등급 미결 역시 53곳으로 3년 전보다 2배 많아졌습니다. 뉴욕에서 출항해 아이슬란드로 향하던 멕시코 해군 훈련함이 17일 오후 8시 26분쯤 이스트강에서 브루클린 브릿지와 충돌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함정이 브루클린 브릿지 아래를 통과하면서 대형 돛대 3개가 차례로 부러집니다. 이날 사고로 선원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태입니다. 사망자 2명은 선박이 교량과 충돌할 때 돛대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함정은 교량과 충돌하기 전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경위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 중입니다. 한편 브루클린 브릿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서부와 남부를 강타한 폭풍우와 토네이도 등 악천후로 이번 주 최소 28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주말인 17일부터 미주리주와 켄터키주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앤디 배셔 켄터키 주지사는 켄터키주에서 이번 폭풍 관련 사망자가 19명으로 늘었으며 다쳐서 위독한 상태인 사람도 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켄터키주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주택을 파괴해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폭풍이 닥치면서 5명이 사망했고 스콧 카운티에서 2명이 숨지는 등 최소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도 뇌우와 광풍의 영향으로 부러진 나무가 자동차를 덮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